너는 아마 이제 팔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팔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5% 정도?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은 한쪽 팔 마비 판정을 받은 부산에 사는 27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한쪽 팔을 다치신 거죠? 그러니까는. 네, 엄청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마비 판정이죠. 이제 보통 뭐 하체 마비다, 뭐 전신 마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왼쪽 팔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아예 지금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네, 이제 목 쪽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져가지고 감각도 못 느끼고 그다음에 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년하고 한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주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조금씩의 그러면은 뭐 손가락 같은 거 말고 아직 힘들어요. 아직 힘들고 그냥 팔 살짝 이 정도 드는 정도 어깨까지는 이 정도만 돼요. 네, 아직은. 그렇게 지금 마비 판정 받으시고 가장 불편하신 게 뭐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람은 왜 팔이 두 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팔 하나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사소하게 양치할 때 칫솔에 치약 묻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생수병에 뚜껑을 여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한쪽에 뭐 커피를 들고 있으면은 문도요 못 열어요 저는. 아 맞아. 그쵸. 보통 한쪽에 커피 들고 있으면은 문을 연다던가 휴대폰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휴대폰을 봐야 되는데 우산을 들고 있으면 휴대폰을 못 봐요. 이런 게 엄청 힘든 것 같아. 아 그러네 맞아요. 네. 아 생각보다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림은 좀 이렇게 평상시에 그리셨었어요? 어떠세요? 한 번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그려본 것 같아요. 네. 그림에 글자를 안 치네요. 그림이랑 글자가 안 치네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 오시면서 그래도 어떤 그림을 뭐 그려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은 한쪽 팔을 이제 조금씩 재활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단계거든요. 저는 솔직히 의학의 기술로는 다 최선을 다했고 기적을 바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긴 했어요. 희망. 약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죠. 어떤 형태, 어떤 상징성을 한번 녹여볼까요? 희망이라는 거. 포옹? 포옹? 왜냐면은 제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 이제 가족도 이렇게 좀 많이 안고 그다음에 뭐 친한 형님 동생들 헤어질 때 반갑다로 안고 이러는데 팔을 다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팔 나으면은 꼭 한번 안아주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팔 나으면은 양팔로 꼭 안아줄게. 저한테는 약간 그게 희망. 그러네요. 진짜 한쪽 팔 다치셨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포옹을 하지는 못하는. 그쵸.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양팔 벌려서 너를 환영해줄게, 너를 반겨줄게, 너를 안아줄게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포옹이 좀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좋다. 그거 괜찮다. 그러면은 스케치라도 한번 대충 해볼까요? 이렇게 사람 뒷모습과 안고 있는 팔? 뒷모습은 어떤 특정한 상대라고 하고 꼭 특정 일치한다면은 어머니? 꼭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어요. 대략적인 한번 형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약간 좀 수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는. 이렇게 사람 머리, 몸통, 안고 있는 모습 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안아주고 있는 모습. 좋은데요? 일단 잠깐만. 네. 물감을 써야 되니까 제가 이거 팔 좀 네. 걷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팔 건드시는 것도 못하시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린다면은 약간 옆으로 하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안아주는 느낌이면서도 뭔가 안겨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뭐 배경 뭐 좀 그려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어두운 배경?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어둠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어둡게 살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만 대충 스케치해서 일단은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고의 경위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는지. 조금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해서 제가 대학 졸업을 이제 한 학기를 앞둔 상태였어요. 이제 보통 졸업 전에 막 알바해서 그래서 막 용돈 모아서 유럽 여행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 졸업 전에 유럽 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유럽 쪽으로 갔어요. 뭐 체코,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렇게 찍고 오는 일정이었거든요. 얼마나 갔다 오시는 거예요? 원래 예정은 17박 19일. 근데 그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 여행을 다 못 채우고 돌아왔죠.
어디에서 사고 당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바다가 되게 이쁜 곳이 있어요. 두브로브니크라고. 이제 그쪽에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도시로 이동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굉음이 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택시 안에서. 눈을 떠보니까 차 앞에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통사고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아예 안 움직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고 괜찮냐? Are you okay?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하고 이제 앰뷸런스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고 눈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다쳤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응급실에서. 근데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요. 산에서 돌들이 굴러떨어져가지고 그게 크면 산사태죠. 그거 작으면 낙석인데 산에서 돌들이 막 굴러떨어졌는데 그게 차를 덮친 거예요. 그 돌이 이제 저를 깔아뭉갠? 택시 몇 명 타고 있었어요? 택시에 이제 택시 기사님 타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랑 저희 친구 2명 총 4명 타고 있었는데 그 떨어진 돌 중에 가장 큰 돌이 차 앞유리를 다 깨고 저를 때린 다음에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낀 거예요, 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깨를 그 돌의 직격탄으로 맞았고 이제 들은 소식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대동맥이 끊어졌대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목까지 팔까지 이어지는 신경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해야 되는데 크로아티아에서는 대동맥을 급한 대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신경을 수술할 장비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얼른 돌아가라. 너는 아마 이제 팔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영어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팔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5% 정도? 그래서 너네 나라가 잘하니까 너네 나라 돌아가라. 얼른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수송이 됐어요. 여담이지만은 돌이 얼마나 사람만 하나?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뜨문뜨문 있고 친구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가지고 친구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게 팔을 쳐서 다행이지. 진짜 그쵸. 만약에 머리를 쳤거나 하면 바로 그냥 즉사할 수 있는 말하는 게 운이 정말 더럽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맞는다? 정말 운이 더러운데 이게 또 치명사는 아니라가지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이게 또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입원 기간이 입원을 한 3달? 4달? 3달 정도? 3달 4달? 만감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냈겠네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밝아졌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주변 사람들이 진짜로 다 열심히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쟤는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한 번에 날아간 것 같은? 원래 꿈이 뭐였어요? 정말 이게 꿈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평범하게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좋은 회사 취업해가지고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한 나이에 애 낳고 평범한 삶? 항상 좀 약간 평범한 삶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항상 사업을 하셔가지고 집이 되게 들락날락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항상 하셨는데 잘 될 때도 있었고 뭐 망할 때도 있고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막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평범했던 삶을 항상 꿈꿨는데 평범함이라는 게 저랑은 좀 안 맞나 봐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항상 평범함을 좀 그렸는데 평범함은 계속 멀어지더라고요. 그 말 너무 진짜 소름 돋는다. 계속 나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이런데 남들 사는 만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진짜 우연찮은 사고로 인해서 뭔가 본인의 그런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클까. 진짜 본인 잘못도 아닌데. 주위의 시선도 조금 약간 견디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위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럴 때 좀 난처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 갑자기 한쪽 팔 못 써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괜히 애들 주변 사람들 마음을 너무 심란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학교 후배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2년 유학을 갔는데 딱 제가 병원에 퇴원할 때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유학 갔다 올 때쯤이면은 내가 다 나아가지고 양팔로 안아줄게. 내가 너 공항에서 양팔로 안아줄 테니까 잘 갔다 와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못 쓰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제일 미안했던 게 부모님한테가 제일 미안하죠. 아들 애미 대학 졸업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온다고 선물 좋은 거 사오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여행 갔는데 거의 완전히 휠체어 타고 귀국했거든요. 부모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게 아닐까. 그래서 힘든 티를 못 내요. 너무 막 진짜 저도 엄청 힘들다 싶을 때도 있는데 힘든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무너지면은 부모님도 이제 무너지니까 주변 사람들 다 무너지니까 부모님은 항상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 그죠, 신락 같은 희망. 그
의사 선생님이 5%라고 하면은 5%라도 있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인드 있죠. 아예 못 쓰는 거 아니니까 재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재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봉사활동 되게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항상 복지관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서 이제 복지관 가서 애들 공부 가르치면은 그게 시급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하러 다니고, 이제 가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좀 도와줘라 하면은 이제 봉사활동도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는 항상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를, 이걸 되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뭐랄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네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슬펐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왠지 겸손해진다. 그러네, 맞아. 직업적인 꿈 말고 본인이 이제 나아졌을 때, 다 나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건 있어요? 있죠.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살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나를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살짝 웃긴 얘기긴 한데,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네. 제가 그때 정말 어이없게도 탕수육 생각을 했어요. 탕수육? 유럽여행 가기 전날에 돈 아낀다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이제 여행 가잖아요. 꾹 참고 돈 모으고 모아서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제가 짬뽕이랑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기 전날에. 그걸 꾹 참았거든요. 꾹 참았는데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대에 누워서 하는 생각이, 아씨 짬뽕이랑 탕수육 시켜 먹을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걸,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탕수육 시켜 먹을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씨 괜히 먹고 싶은 거 참아가지고 뭔가 괜히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팔이 돌아온다면은 안 참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퇴원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잖아요. 네. 병원에 누워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보다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 방송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됐어요.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정말 놀랍게도 저는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쪽 팔을 쓰지 못하지만은 한쪽 팔로 한 손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게임? 롤 하고 있어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키보드 안 쓰고 오로지 마우스로만 써가지고, 롤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잘 몰라요. 티어라고 있습니다. 티어? 티어라고 있는데 골드. 오, 좋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엄청 높진 않은데 한 상위 한 4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한 손으로만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 방송함에 들어오시면은 제 팔이 안 나와요. 캠으로 이까지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얘가 한쪽 팔로 게임을 하고 있구나, 키보드 전 안 쓰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팔이 다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방송에 빠져드는 거예요. 방송에서 캠에 비친 내 모습이 다치기 전에 제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저한테는 약간 방송에서는 저의 아픔을 숨길 수 있는, 방송에서는 내가 팔이 한쪽이 많이 아프다는 거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도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화면상에서는 그렇죠. 내가 봐도 그냥 예전에 내 모습 같고, 예전에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 화면 속에서는 말 재밌게 하고 팔도 보이지 않고 예전에 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 안 해요. 그림은 이렇게 완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인이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제는 희망으로 그린 거고요. 사실 제 마음속이 이렇게 시꺼멓게 지금 타들어갔어요. 어두운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 잃지 말자, 5%의 희망 잃지 말고 살자 하면서, 꼭 지금은 한쪽 팔 재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꼭 팔 나아서 안아주겠다라는 마음을 그린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안아드리고 주변 사람들도 안아주고, 또 안아준다는 게 또 막 돕는다던가 뭐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안아준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호응이 희망이다. 누군가를 또 힘이 돼주고 싶고, 뭐랄까요, 그냥 어두운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그거랑 반대로 또 안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기. 그러니까 내가 그거 궁금했어요. 만약에 진짜 안 되는 것도 감안을 하고 계시는지가.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죠. 그거를 여태까지 인정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인정을 해요. 이제는 인정하고 기적을 바라보자. 그래, 괜찮다 이러면서 남된 말고, 그래 뭐 어때, 잘 살아왔는데 지금 1년 반 잘
맞춰왔는데 그러면 좋지만 그래, 안 돌아오더라도 어떻게든 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레였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박수.